그날은 4월 초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나간 정부는 상추에 물을 줬습니다. 물조리개를 들고 허리 숙여 물을 주는데 발밑에 뭔가 미끄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뒤로 휙 넘어갔습니다. 으악! 뒷머리가 마당 벽돌에 쾅 부딪혔어요. 눈앞이 노래지면서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 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 빨리 119 불러요. 은지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 도연이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내가 큰일 났구나.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4월 하늘이었습니다. 참 맑았어요. 이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천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눈에 펠라이트를 비추고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4월 초하루요. 좋습니다. 의식은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뒷머리를 만지는데 따끔했습니다. 여기 좀 찢어졌는데 꿰매야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혹시 몰라서 CT 한번 찍어보시죠. CT요? 네, 머리 다치셨으니까 뇌출혈 같은 거 확인해야 해요. 간단한 검사니까 걱정 마세요.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고 대기실 의자들은 반짝였고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종이컵 물을 마시거나 핸드폰 화면을 내리곤 했다. 정부는 그런 공기 속에서 괜히 어깨를 움츠렸다. 아들 도연은 예약 종이를 들고 이리저리 움직였고 은지는 유난히 입술이 말라 보였다. 정분이 CT실 앞에서 검사복으로 갈아입을 때 정부는 내복과 얇은 조끼를 완전히 벗지 않았다. 춥기도 했고 무엇보다 부끄러웠다. 나이든 몸을 낯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는 일은 어떤 검사를 위해서라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으니까.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 말은 정분에게는 기도였고 주문이었고 자기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괜찮겠지가 그날 정분의 팔을 기계 안으로 밀어넣는 손잡이가 된다. CT 기계는 커다란 도넛처럼 생겼다. 정분이 들어가야 할 그 구멍은 생각보다 좁고 어둡게 느껴졌다. 방사선사는 가만히만 계시면 됩니다. 금방 끝나요라고 말하며 정분을 얇은 침대 위에 눕혔고 정부는 손을 어색하게 배 위에 올려놓았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숨 멈추세요라는 말이 들리자 정부는 숨을 멈췄다. 숨을 멈추는 일은 살면서 몇 번이나 해보는 것이지만 낯선 기계 속으로 몸이 밀려 들어가는 동안 숨을 멈추는 건 다르다. 그 순간 정부는 자기가 어느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윙 하는 기계음이 귀 안쪽에서 울렸고 침대는 천천히 움직이며 정분을 도넛 안으로 밀어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정분의 조끼 끝자락이 어딘가에 미세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약한 당김이었다. 바람이 스치듯 누군가 손끝으로 옷을 만지듯 그 정도였다. 정부는 반사적으로 옷자락을 손끝으로 눌러 정리하려 했고 그 작은 움직임에
방사선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정부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지만 옷이 멈추지 않았다. 옷이, 아니 정확히는 옷자락이 붙잡혀 당겨지고 있었다. 그 당김은 순식간에 옷에서 팔로 넘어왔다. 정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다. 옷이 당겨지는 건 느낌인데 팔이 당겨지는 건 현실이다. 느낌과 현실이 겹치는 그 몇 초 동안 정부는 멍하니 기계 안쪽을 바라봤고 그 사이에 침대는 한 번 더 움직이며 정분을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정분의 왼팔이 마치 물에 젖은 천이 미끄러지듯 도넛 쪽으로 쑥 끌려 들어갔다. 정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잠깐만요. 정부는 팔을 빼려 했다. 본능적으로 그랬다. 하지만 팔을 빼려는 순간 당김은 더 강해졌고 정부는 마치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처럼 어정쩡한 힘으로 버둥거렸다. 그때 방사선사는 스톱, 스톱을 외쳤고 어디선가 버튼을 누르는 딸깍 소리가 났다. 그러나 그 소리 뒤에도 윙하는 기계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걸 들었다. 사람들은 멈췄다고 말하는데 기계는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불일치가 정분의 공포를 폭발시켰다. 살려줘. 정부는 기계 안에서 울면서 말했다. 그 말은 기계에 닿지 않았고 벽에 부딪혀 정분 자신의 귀로 되돌아왔다. 살려줘라는 말이 메아리로 돌아오자 정부는 더 무서워졌다. 나 혼자다. 이 구멍 속에서 나는 혼자다. 밖에서 사람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옷이 끼었어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말끝을 삼키듯 버튼이라고 말하려다가 끊었다. 정부는 그 끊긴 말이 더 무서웠다. 버튼이 뭐? 버튼이 안 먹어? 버튼이 늦어? 정부는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공포는 정확히 알아들었다. 정부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고 숨을 들이마실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기침이 나려 했다. 하지만 기침도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다. 몸은 떨리고 팔은 당겨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 가운데서 정부는 갑자기 아들 이름을 불렀다. 도연아.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 기계음에 묻혔지만 정부는 불렀다. 평생 불러도 대답이 늦던 이름을 그날도 불렀다. 문 밖에서 도연은 경고음에 얼어붙었다. 삑삑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CT실 문틈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도연은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지만 직원이 막았다. 보호자분, 들어가시면 위험해요. 그 말이 도연을 미치게 했다. 보호자. 보호자라는 단어는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명하는 사람처럼 들렸다. 안에서 누군가 환자분 팔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아니라 환자분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엄마는 평생 엄마로 불릴 자격을 얻기 위해 피를 흘렸는데 그날은 몇 초 만에 환자분이 됐다. 정분이 기계 밖으로 실려 나왔을 때 정분의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입술만 떨렸다. 도연이 달려들어 엄마 손을 잡으려 하자 간호사는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막았고 도연은 그 잠깐만요라는 말에 또 한 번 무너졌다. 엄마가 팔이 끼었는데 잠깐만요라니. 엄마가 울면서 살려달라 했을지도 모르는데 잠깐만요라니. 도연은 그날 처음으로 병원이 사람을 절차로 덮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 설명실에서 병원 측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현재로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검사 중 환자분이 움직이신 정황이 도연은 그 말이 나오자마자 폭발했다. 지금 엄마 탓이에요?
병원 관리자는 손바닥을 펴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라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문장이 그 뜻이었다. 검사 안내를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도연은 그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도연은 알아버렸다. 병원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구의 책임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는 걸. 그날은 엄마의 팔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 끼었다. 그리고 병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절차입니다. 관리자는 그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했다. 마치 밥 먹기 전 손 씻으라는 말처럼, 마치 혈압을 재는 것처럼 서명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도연이 종이를 읽는 동안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이 눈에 걸렸고 도연은 그 순간 목 안쪽이 서늘해졌다. 지금 이걸 서명하라고요? 도연이 물었을 때 관리자는 치료가 우선입니다라고 말했다. 치료가 우선이라는 말은 맞다. 그런데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은 치료를 우선으로 말하면서 책임을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 병원은 늘 환자 앞에서 병원을 먼저 살린다. 그날 늦은 오후 만수가 병원에 나타났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만수는 정분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도연은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불쾌감부터 올라왔다. 우리 엄마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엄마에게 내가 모르는 웃음이 있었다고? 도연은 자기 안에서 아주 못난 감정이 솟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막지 못했다. 만수가 정분 씨는 사람입니다. 환자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도연은 그 말에 위로를 느끼기보다 모욕을 느꼈다. 그 말을 내가 해야 하는데 왜 남이 해? 내 엄마인데. 그렇게 도연은 엄마를 지키려다 엄마를 소유하려는 사람이 된다. 사랑이 가장 쉽게 폭력이 되는 순간은 사랑이 소유로 바뀌는 순간이다. 밤이 되었고 정부는 중환자실에서 선망을 겪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계가라는 말을 반복했고 어디선가 윙크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팔을 뻗었다. 정분이 뻗는 팔은 이미 붕대와 고정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정분의 눈에는 그 팔이 여전히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정부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채 도연아,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아들에게 기계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세상은 늘 그렇게 사람을 빨아들여 놓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절차로 막아버리니까. 다음 날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촬영 중 환자 움직임과 의복 정리 미흡이라는 문구가 자막으로 깔렸고 그 문구는 도연의 눈을 찢었다. 엄마가 의복 정리 미흡이라니. 평생 남의 옷을 다림질하며 살던 사람이 정리 미흡이라니. 도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 분노는 병원으로만 향하지 않았다. 도연은 자기 자신을 향해도 분노했다. 그날 엄마 옷을 내가 왜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지? 내가 옆에 있었다면? 내가 미리 내복을 벗으라고 강하게 말했더라면? 도연의 분노는 자기 탓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분노가 가족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 찢김은 은지에게로 갔다. 은지는 친정에 들어가 있었고 의사는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은지는 도연에게 울면서 말했다. 여보, 소송 계속할 거면 나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다. 엄마는 팔이 망가졌고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위험하다고 하고 은지는 울고 있고 도연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었다. 도연이 엄마가 더 힘들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은지는 폭발했다. 그럼 나는 이 집에서 항상 뒤로 밀려. 내가 임신했다고 말한 날도 여보는 엄마부터 불렀어. 도연은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도연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은지를 짓밟았다. 은지는 엄마를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엄마를 중심으로 도는 이 집의 구조가 은지를 미치게 만들었다. 막장은 악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선한 채로 서로를 상처내며 만들어진다. 바로 그때 만수는 도연을 옥상으로 불러내 조용히 고백했다. 나도 예전에 병원에서 사람을 잃었어요. 안 해요. 사고였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눈이 왜 그렇게 단단한지 이해했다. 만수는 이어서 말했다. 병원은 처음엔 미안하다고 해요. 그 다음엔 환자 상태를 얘기하고 마지막엔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도연은 그 말에 차갑게 식어가며 동시에 더 뜨거워졌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집이 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연은 만수에게서 단톡방 캡처를 받았다. 병원 내부에서 오간 메시지들이었다. 큰일남, 옷 끼임, 정지 버튼 한 번 튕김, 관리자 호출, 영상 백업, 지금 말 조심해. 환자 움직였다고 가자. 도연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뇌가 멈췄다. 환자 움직였다고 가자. 그 문장은 우리가 책임을 피해 가자라는 말과 같았다. 도연은 그때부터 더 이상 사고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계산이 들어간 사건이다. 단 몇 초의 선택, 단 몇 줄의 메시지, 그리고 단 한 장의 서류로 사람을 이기는 시스템. 도연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엄마가 2번 죽는다고 느꼈다. 몸으로 1번, 명예로 1번. 병원은 갑자기 치료비 전액 지원을 제안하며 유화책을 꺼냈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비밀 유지, 언론 금지, 향후 이해 제기 금지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 종이를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속을 시원하게 했고 동시에 더 무서워졌다. 도연은 그 순간 이 싸움이 길어질 것임을 직감했다. 병원은 이제 도연을 보호자가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할 것이고 병원은 위험한 사람을 상대로는 더 교묘해진다. 정부는 그 와중에도 도연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 도연을 더 미치게 했다. 도연은 결국 엄마에게 소리쳤다. 엄마는 아파도 돼. 무서워도 돼. 화나도 돼.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으며 너 이제야 내 아들 같다라고 했다. 도연은 그 말에 무너졌다. 이제야라는 단어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도연은 엄마가 살아온 시간 대부분에서 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니까. 그 죄책감이 도연의 분노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일이 벌어졌다. 은지가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말라고 했고 도연은 엄마 병실과 은지 응급실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복도는 끝없는 도넛처럼 느껴졌다. 어디로 나가도 출구가 없는 것 같았다. 그때 병원 관리자는 도연에게 또 서류를 들이밀며 서로 좋게를 말했고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이 끊어졌다. 좋게는 엄마가 팔 멀쩡할 때 하는 말입니다. 도연이 그렇게 말하자 관리자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그럼 병원도 대응할 수밖에. 그 말은 협박이었다. 병원은 이제 치료라는 말 뒤에 대응이라는 말을 숨기지 않았다. 결정적인 폭탄은 익명의 전화였다. 그날 정지 버튼이 바로 안 먹었어요. 영상 삭제될 거예요. 빨리 움직이세요. 도연은 그 전화를 끊고 숨이 막혔다. 버튼이 안 먹었다. 그 말은 몇 초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라는 뜻이다. 도연은 그날 단톡방의 정지 버튼 튕긴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도연은 확신했다. 그 몇 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덮으려는 진실의 시작이다. 그런데 병원의 반격은 더 더러웠다.
병원 측 변호사는 도연에게 말했다. 보호자분이 옆에 계셨다면 의복 정리를 도와 도연은 그 말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 지금 내 탓을 한다. 엄마 탓도 모자라 나 탓을 한다. 그들이 원하는 건 복합적 책임이었다. 책임이 복합적이면 누구도 완전히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는 기술을 가진 곳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즈음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 이제 안 할게. 근데 너도 괜찮지 마라. 너는 무너져도 된다. 다만 은지랑 아기는 지켜라.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다. 도연은 그 글자를 읽고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는 지금도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한다. 엄마는 다쳤는데도 아직도 가족을 보호한다. 도연은 그 메모를 가슴에 넣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엄마도 지키고 은지도 지키고 아기도 지킬 거야. 그런데 그 결심이 얼마나 잔인한지 도연은 모른다. 두 개 다 지키려는 사람은 대개 자기 자신을 잃는다. 도연은 방송국 제보 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영상, 단톡방, 녹취, 서류, 날짜, 담당자 모두 정리했다.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었다. 그때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나 지금 응급실 무서워. 도연은 보내기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둔 채 멈췄다. 이 싸움을 공개하면 병원은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공격의 화살은 도연에게 오지만 도연은 그걸 견딜 수 있다. 문제는 은지와 아기다. 은지는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아기는 지금도 약하고 엄마는 지금도 기계 소리에 선망을 겪는다. 도연은 손을 떨며 메일을 임시 저장으로 돌렸다.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달리면서 도연은 알았다. 병원은 버튼을 늦게 눌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도연이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공개라는 버튼, 싸움이라는 버튼. 도연은 그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가 다칠까봐 누르지 못한다. 그 망설임이 도연을 미치게 하고 그 망설임이 병원이 좋아하는 틈이다. 그리고 그날 새벽 병원에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온다. 정부님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보호자분 빠른 방문 바랍니다.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숨이 턱 막힌다. 엄마가 흔들린다. 은지도 흔들린다. 아기도 흔들린다. 도연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 처음으로 자기 손을 본다. 서류를 찢던 손, 녹취를 켜던 손, 증거를 모으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엄마가 평생 이렇게 떨었겠지. 나만 몰랐겠지. 그때 도연은 결심한다. 병원이 사람을 이기려면 사람도 사람을 이겨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기록으로, 울음이 아니라 사실로. 도연은 더는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보호자가 되지 않기로 한다. 대신 병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다. 조용히, 정확히, 끝까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병원은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병원은 은지의 임신을 알고 있었고 태아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다. 병원은 보호자분,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위험하니 원만하게라는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한다. 그 말은 칼이다. 도연은 그 칼이 은지에게 꽂히는 걸 본다. 은지는 떨면서 여보, 제발을 말하고 도연은 머리가 하얘진다. 병원은 도연의 약점을 정확히 안다. 엄마는 과거고 아기는 미래다. 도연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다. 정분의 팔이 기계에 끼었듯 도연의 인생도 병원의 문장에 끼인다. 그날 밤 만수는 도연에게 조용히 말한다. 도연 씨, 그들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은지 씨를 지키면서도 싸울 방법이 있어요. 도연은 눈을 부릅뜬다.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여론은 당신이 만들면 돼요. 당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병원은 그 순간부터 자기 말을 바꿉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득해진다. 싸움의 방식이 바뀐다. 더 큰 싸움이 열린다. 이제는 병원 하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싸워야 한다. 도연은 다시 메일을 연다. 임시 저장된 제복을 보내기 버튼 위에 다시 손을 올린다. 그 순간 도연은 엄마의 메모를 떠올린다. 너도 괜찮지 마라. 도연은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허락이라는 걸 깨닫는다. 너는 무너져도 된다. 엄마가 도연에게 무너져도 된다고 허락한 건 도연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싸움을 끝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 너 자신을 잃지 말고 싸워라라는 뜻이었다. 도연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병원은 더 이상 환자 과실만 말하지 못한다. 기자들이 묻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공유하기 시작하고 댓글창은 우리 부모님도 저런 검사 받는다. 노인 검사 안전장치 왜 이래 이게 시스템 문제 아니냐로 불이 붙는다. 병원은 처음으로 유감이라는 말을 꺼내고 관리자는 처음으로 내부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말을 준비한다. 하지만 도연은 안다. 말은 언제든 바뀐다.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 기록이다. 그리고 정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아직도 떠는 목소리로 묻는다. 도연아 은지는? 도연은 엄마 손을 잡고 대답한다. 지켜. 엄마도 지켜. 나도 지켜. 정부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는다. 그 웃음은 봄의 웃음이 아니라 겨울을 버틴 사람의 웃음이다. 그리고 그 웃음의 끝에서 정부는 속으로 말한다. 그래도 내 인생이 헛되진 않았구나. 하지만 그 헛되지 않음은 여전히 싸움 위에 서 있다. 병원은 공식 사과를 준비할 것이고 동시에 법적 대응도 준비할 것이다. 친척들은 돈 뜯으려 한다는 말을 할 것이고 은지의 친정은 아이부터 지켜를 외칠 것이고 도연은 그 사이에서 더 차갑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만수는 누구보다 조용히 증거를 모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수는 안다. 병원은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 병원은 사람을 이긴 뒤에야 잠깐 미안해하는 척한다. 도연이 제보 메일을 보낸 다음 날부터 병원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날까지 보호자분이라고 부르며 똑같은 말만 반복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연님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아주 조심스러운 톤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온도 조절이었다. 여론이 뜨거우니 병원도 뜨거운 척, 여론이 식으면 병원도 금방 차가워질 척. 도연은 그걸 직감했다. 그리고 직감은 늘 맞았다. 관리자는 도연을 작은 상담실로 다시 불러앉혔다. 이번에는 서류를 들이밀지 않고 물을 한 컵 먼저 내밀었다. 그 한 컵이 더 섬뜩했다. 사람은 사과보다 물이 먼저 나올 때 오히려 더 경계하게 된다. 관리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부님 치료는 최선을 다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고 병원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안부를 묻듯이 그 말을 꺼냈다. 보호자분 들으셨겠지만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시죠? 도연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정보를 확인하는 말이 아니라 약점을 겨누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이어서 말했다.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병원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정부님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요? 원만하게, 회복에 집중, 태아에게 영향. 그 말들은 전부 예쁜 포장지였지만 포장지 속에는 협박이 있었다. 내가 싸우면 며느리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도연은 숨을 참았다. 피가 머리로 몰리는 걸 느꼈다. 지금 그걸 왜 병원이 걱정해요? 도연이 낮게 묻자 관리자는 저희도 사람입니다라고 답했다. 도연은 그 말에 차갑게 웃었다. 병원이 사람이라면 왜 엄마를 환자분으로 먼저 만들었지? 병원이 사람이라면 왜 사고 직후 서류부터 내밀었지? 병원이 사람이라면 왜 환자 움직였다고 가자는 문장이 단톡방에 있었지? 도연은 관리자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병원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다. 도연은 상담실에서 나와 복도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벽면 모니터에 떠있는 병원 공지 문구를 보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실 내부 영상은 외부 제공이 제한됩니다. 도연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영상, CCTV. 그게 이 싸움의 심장이다. 그리고 심장은 가장 먼저 찢긴다. 도연의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영상 보전 신청을 넣었고 병원은 제출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영상이 일부 확보되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도연은 그것이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또 다른 공포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켜자 CT실 카메라 각도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정분이 얇은 침대에 눕고 침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정분의 팔이 움직이고 직원이 다가오고 그 몇 초가 다가오는데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화면은 살아있는데 사고 직전 가장 중요한 구간만 검은 화면으로 비어 있었다. 타임 스탬프는 흐르고 있었다. 10초, 15초, 20초. 그 뒤에 다시 화면이 살아났다. 살아난 화면엔 이미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정분을 끌어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거 왜 이래요? 변호사는 말을 아꼈다. 파일 손상이라는 답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도연은 그 말의 뜻을 번역했다. 누가 지웠다. 도연은 그 순간 사고보다 더 큰 폭력을 느꼈다. 엄마의 팔을 다치게 한 건 몇 초의 지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의 20초를 비워버린 건 의도다. 의도는 실수보다 잔인하다. 의도는 다시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또 할 수 있다를 뜻한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너무 커서 떨리는 게 아니라 분노가 너무 차가워져서 떨렸다. 도연은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다. CT실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던 그 영상의 끝부분. 도연은 그 장면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다. 누군가 들어와 무언가를 가렸고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20초가 비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도연이 병원으로 돌아가자 병원은 이미 방어 태세를 바꾼 뒤였다. 병원 측 변호사는 제출된 영상은 서버 전송 과정에서 일부 손상될 수 있다는 말을 꺼냈고 관리자는 기술적 문제를 반복했다. 도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했다. 지금 병원은 사고의 책임보다 영상 손상의 우연을 먼저 주장하고 있다. 그건 곧 사고 책임은 뒤로 미루고 영상 문제를 기술적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다. 병원이 싸움을 길게 끌면 끌수록 지치는 건 가족이다. 병원은 교대 근무를 하고 가족은 교대 근무를 못한다. 병원은 법무팀이 있고 가족은 감정이 있다. 병원은 돈이 있고
가족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병원은 늘 길게 간다. 그때 도연에게 또 하나의 전화가 왔다. 은지였다. 은지의 목소리는 납작했고 힘이 없었다. 여보, 나 오늘 검사했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 진짜로. 도연은 목이 메었다. 알아. 나 조심할게. 하지만 은지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당신이 계속 이러면 나랑 아기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했어. 도연은 순간 눈앞이 까매졌다. 병원이 직접 은지를 만났고 은지에게 그 말을 했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어느 병원이 그런 말을 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은지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은지에게 필요한 건 도연의 분노가 아니라 안정이었으니까.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병원이 노리는 침묵이었다. 도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가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거실엔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정분의 고모뻘 되는 친척, 도연의 큰아버지, 그리고 고모. 누가 불렀는지 뻔했다. 가족이 흔들리면 누군가는 해결을 하겠다고 나타난다. 그 해결은 대개 조용히 덮자다. 큰아버지는 도연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야, 너 그만해라. 도연이 뭐를요라고 묻자 큰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상대로 뭘 어쩌겠다고. 엄마 치료나 잘해. 너 지금 그거 돈 뜯으려는 것처럼 보여. 그 문장이 도연의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다. 돈 뜯으려는 거. 도연은 귀를 의심했다. 엄마 팔이 망가졌는데 지금 내 싸움이 돈 때문이라고? 도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큰아버지, 엄마는 돈 때문에 다친 게 아니에요. 병원 때문에 다쳤어요. 고모가 끼어들었다. 도연아, 세상은 그렇게 안 봐. 내가 방송 타고 그러면 사람들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 도연은 속이 뒤집혔다. 사람들 말이 무서워요? 엄마가 무서워요. 엄마는 아직도 기계 소리 들으면 떤다고요. 그러자 고모는 더 낮고 잔인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합의해. 내가 그러다 은지 아기 잘못되면 그때는 내가 평생 죄인 되는 거야. 도연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게 더 공포였다. 병원은 이제 가족 입을 통해서도 도연을 조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다. 도연이 부른 것도 아니었다. 만수는 정분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정분이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그 집에 우편물을 챙기거나 가끔 불을 꺼주곤 했다. 만수가 거실 분위기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고모가 만수를 발견하고는 눈을 흘겼다. 누구세요? 만수가 대답하기 전에 큰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엄마 남자친구라며? 이 판의 남자친구는 또 뭐야? 그 말은 사람을 웃기려고 던진 말이 아니라 사람을 짓밟으려고 던진 말이었다. 만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도연은 순간 더 괴로워졌다.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편을 만들었던 사람을 가족이 이렇게 취급한다. 엄마가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도연은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정분 씨는 평생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눈치 그만 보고 살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고모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 나이에 뭘 또 살려고 해. 그냥 조용히 치료나 받게 해. 도연은 그 말에 뇌가 하얘졌다. 엄마는 그 나이라는 말에 평생 갇혀 살았다. 그 나이에 머리라는 말 때문에 꿈도 사랑도 하고 싶은 말도 접었다. 그런데 엄마가 다치자마자 가족들은 다시 엄마를 그 나이로 밀어넣었다. 도연은 갑자기 주먹이 올라갔다. 도연이 큰아버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만수가 도연의 팔을 붙잡았다. 도연 씨, 지금 싸우면 진짜 져요.
만수는 낮게 말했다. 지금 싸우면 저 사람들은 봐라. 저 집은 미쳤다라고만 말해요. 증거로 싸워요.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내렸다.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알았다. 분노는 강하지만 분노는 증거가 아니다. 하지만 파국은 이미 시작됐다. 다음 날 정분이 잠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고모가 병실에 찾아왔다. 고모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언니 고생 많았지라고 말하더니 곧바로 도연이가 너무 나가더라. 은지가 임신이라며. 너 그만하라고 해. 싸우다 애 잘못되면 너도 죄인이야라고 속삭였다. 정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다. 정부는 은지가 임신? 이라고 물었고 고모는 그래. 그런데 도연이가 자꾸 언론이고 소송이고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때 정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정부는 순간 자기 때문에 가족이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정부는 평생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정부는 남편이 죽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내가 너한테 짐이지? 라는 말을 습관처럼 삼켰다. 그런데 지금 그 삼킨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정분의 호흡이 빨라졌고 정부는 산소 마스크를 찾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간호사가 달려와 어머님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진정할 수 없었다. 정부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또 망쳤다. 그 말은 선망의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분 인생의 진심이기도 했다. 정부는 자기 인생을 누군가를 망치지 않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삶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쳤다. 정분의 선망은 그날부터 더 깊어졌다. 정부는 밤이면 기계 소리를 듣는다고 했고 그 도넛 안에서 누가 내 이름을 지웠다고 말했고 서류를 사인하면 내 손이 없어질 것 같다고 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는 팔이 다친 것보다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걸 더 아파하고 있었다. 엄마는 정분으로 살고 싶었는데 병원은 환자분으로 만들었고 친척은 그 나이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스스로도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마침내 기자를 만났고 기자는 단톡방과 영상의 20초 공백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 이건 핵심 구간이 비어있네요. 왜 하필 이때만? 기자가 묻자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걸 알아내려고 싸우는 겁니다. 기사 초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병원은 그걸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병원 측은 조용히 은지에게 연락했고 태아 보호 차원에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자는 명분으로 은지를 설득하려 했다. 은지는 이미 지쳐 있었고 그 설득은 사실상 협박이었다. 은지는 결국 도연에게 말했다. 여보, 나 그냥 합의하면 안 돼?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도연은 화를 낼 수 없었다. 은지는 악인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사람이니까. 도연은 조용히 물었다. 은지야, 너 진짜 합의가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무서워서 그래? 은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 울음은 무서워라는 말과 같았다. 도연은 그날 밤 병원 주차장에서 만수와 단둘이 서 있었다. 만수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지금부터 더 더러워질 겁니다. 병원은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게 만들 거예요. 당신이 돈 뜯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욕이 커질수록 은지 씨는 더 흔들릴 겁니다. 도연은 낮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수는 대답했다. 당신이 혼자 싸우지 마요. 피해자 가족끼리 연결해야 해요. 그 병원에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말 못하고 살 겁니다. 말하면 지금 당신처럼 가족이 갈라질까봐.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 싸움은 우리 가족만의 싸움이 아니라 말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말 못함이 시스템을 살렸다. 다음 날 도연은 정분 병실에 들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정부는 눈을 떴고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멈추지 않을게. 정부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은지 아기 도연은 엄마 메모를 꺼내 엄마가 쓴 문장을 다시 읽었다. 너도 괜찮지 마라. 도연은 그 문장을 엄마에게 되돌려주듯 말한다. 엄마도 괜찮지 마.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더 괜찮게 우리를 밟아. 정분의 눈가가 젖었다. 정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 뭐라고 해야 하니? 도연은 대답했다. 엄마, 그냥 아프다고 해. 무섭다고 해. 억울하다고 해. 엄마가 그 말 해도 돼. 정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술을 떼고 말했다. 나 억울해. 그 말이 병실 공기를 바꿨다. 엄마가 처음으로 괜찮다가 아닌 말을 했다. 도연은 그 순간 싸움이 책임 때문만이 아니라 엄마의 언어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병원은 다시 반격했다. 병원 측 변호사는 정식 공문을 보내왔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 도연은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웃었다. 명예훼손. 정분의 명예는 누가 훼손했는데? 환자 과실로 몰아간 건 누군데? 도연은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공백 20초 단톡방 합의서. 전부 공개합니다. 이 순간 도연은 더 이상 조용히 해결이라는 길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파국은 파국대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그날 밤 고모에게서 도연에게 문자가 왔다. 너 때문에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진다. 도연은 그 문자를 보며 잠깐 흔들렸다. 엄마가 나빠진 건 나 때문일까? 싸움 때문일까? 아니면 사고 때문일까? 도연은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엄마가 나빠진 건 사고 때문이고 더 나빠지는 건 억울함 때문이다. 억울함을 덮으면 엄마는 더 나빠질 것이다. 도연은 흔들림을 꾹 누르고 끝까지 가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은 친척들이 병원 쪽 사람과 통화한 흔적이 드러나면서 터진다. 도연은 우연히 큰아버지 휴대폰에서 병원에서 도와줄 테니 조용히라는 메시지를 보게 된다. 도연은 그 순간 다리가 풀린다. 가족이 병원과 손을 잡았다. 돈 때문이든 체면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어쨌든 손을 잡았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큰아버지에게 묻는다. 큰아버지, 병원이랑 연락했어요? 큰아버지는 내가 이를 키우니까라고 대답한다. 도연은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웃음이 나왔다. 이를 키운 건 내가 아니라 병원이고 병원은 내 가족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날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약한 고리라는 걸 배운다. 시스템은 약한 고리를 잡고 흔들어 큰 줄기를 끊는다. 정부는 잠깐 의식이 또렷해진다. 정부는 도연에게 말한다. 도연아, 미안하다. 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젓는다. 엄마가 왜 미안해?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나 때문에 너희가 도연은 엄마 손을 잡고 대답한다. 엄마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야.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리고 낮게, 정말 낮게 말한다. 나 억울하다.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정분이 드디어 자기 편에 서는 순간이었다. 도연이 자료를 공개하자 병원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절차 조사 중만 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전관리 강화, 재발 방지, 환자분 회복 우선이라는 단어들을 줄줄이 꺼내기 시작했다.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계산된 언어라는 느낌이 도연을 소름 끼치게 했다. 병원은 진심이 아니라 파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대중이 분노하면 유감을 말하고, 대중이 지치면 기술적 문제를 말하고, 대중이 잊으면 규정을 말한다. 도연은 그 패턴을 알아버렸다. 알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순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기사는 나갔다. CT 촬영 중 안전사고, CCTV 핵심 구간 공백이라는 문구가 제목에 실렸고, 단톡방 캡처에 환자 움직였다고 가자라는 문장이 자극적으로 인용됐다. 댓글은 폭발했다. 우리 부모님도 CT 찍는데 무섭다. 고령자 옷 정리 못하면 기계 멈추는 장치가 있어야지. 왜 하필 20초만 비냐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여론이 달아오르자 병원은 그제서야 공식 사과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사람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사태에게 하는 사과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이라는 문장만큼 비겁한 문장이 있을까? 도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엄마의 팔과 엄마의 이름이 심려라는 말로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 와중에 정분의 상태는 널뛰듯 오르내렸다. 선망은 밤마다 심해졌고 낮에는 잠깐 정신이 맑아져 은지는, 아기는? 을 묻곤 했다. 도연은 그 질문 앞에서 늘 숨을 삼켰다. 은지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의사는 스트레스가 위험하다고 했다. 도연이 조금만 나를 세우면 은지는 흔들렸고 은지가 흔들리면 도연은 죄책감에 무너졌다. 병원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도연은 분명히 느꼈다. 병원은 이제 사실보다 약점으로 싸우고 있었다. 며칠 뒤 만수가 도연을 불렀다. 만수의 표정은 늘 조용했는데 그날은 조용한 채로 급했다. 만수는 도연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내부자가 줬어요. 도연이 물었다. 누구요? 만수는 한 박자 늦게 답했다. 방사선사요. 그날 CT실에 있었던 사람. 도연은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부자. 실명이 나오면 판이 바뀐다. 하지만 실명이 나오는 순간 내부자는 망한다. 그래서 실명은 늘 늦게 나온다. 도연은 USB를 받아들고 엄지로 표면을 한번 문질렀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떤 진실은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들고 있는 손을 떨게 만든다. USB 안에는 기록들이 있었다. 장비 점검 로그, 당일 출입 기록, 그리고 짧은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음성 파일에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정지 한번 튕겼어요. 바로 안 먹었어요. 누군가가 말했다. 그 다음엔 다른 목소리, 조금 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그런 말 하지 마. 환자 움직임으로 간다. 도연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단톡방 문장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글자는 그럴 수도라는 여지를 남기지만 목소리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목소리에는 온도가 있고 의지가 있고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했다. 책임을 환자에게 돌려라. 그게 병원의 방향이었다. 도연은 변호사에게 파일을 넘겼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이거 수사기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죠. 그런데 그 가야죠라는 말 뒤에 도연이 삼킨 말이 있었다. 근데 은지는? 근데 아기는? 근데 엄마는? 도연은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 셋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 했다. 그게 도연의 지옥이었다. 사랑이 많으면 지옥이 커진다.
바로 그 시점에 병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상을 다시 꺼냈다. 이번엔 더 세련된 방식이었다. 병원 측 변호사가 도연의 변호사에게 연락해 치료비 전액 위로금 재활 지원을 제안했고 조건은 똑같았다. 비밀 유지 향후 2회 제기 금지 언론 온라인 게시 금지. 도연은 그 조건이 왜 똑같은지 알았다. 돈의 액수는 바뀌어도 병원이 지키려는 건 하나였다. 책임 인정만은 하지 않겠다. 도연은 단호히 거절하자고 했지만 그날 저녁 은지가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진짜 더 못 버틸 것 같아. 은지의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공포였다. 은지는 도연이 싸우는 동안 욕을 먹는 것보다 자신이 아이를 잃을까봐 무서웠다. 나 기사만 보면 심장이 막 뛰어. 누가 전화만 해도 무서워. 은지는 울며 말했다. 여보, 우리 합의하자. 어머니는 치료받으면 되잖아. 우리 아기 지켜야 하잖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멈췄다. 어머니는 치료받으면 되잖아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은지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그 잔인함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다. 은지는 악인이 아니라 무너지는 사람이다. 도연은 은지에게 소리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목 안쪽에서 분노가 끓었다. 엄마의 팔은 치료로 돌아오지 않는다. 엄마의 공포도 치료로 지워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엄마의 억울함은 치료가 아니다. 도연은 낮게 말했다. 은지야, 지금 합의하면 병원은 웃어. 은지는 떨면서 답했다. 그럼 우리 아기 웃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도연을 완전히 부쉈다. 은지는 미래를 말했고 도연은 과거를 붙잡고 있었다. 둘 다 옳았고 둘 다 잔인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원 병실로 갔다. 정부는 잠깐 정신이 맑아져 있었다. 도연이 들어오자 정부는 도연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눈치챘다. 엄마는 늘 그랬다. 아들의 기분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 기분을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던 사람. 정부는 조용히 물었다. 은지 힘드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는 한참을 숨을 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그만하자. 도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엄마, 뭐라고? 정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만하자, 이 싸움.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억울하다고 했잖아. 정부는 울음이 맺힌 목소리로 말했다. 억울하지, 근데 더 억울해지는 게 무섭다. 도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엄마는 사고보다 사람들 말이 더 무섭다. 엄마는 팔보다 가족이 갈라지는 것이 더 무섭다. 정부는 평생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몸을 갈아 넣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려 한다. 도연은 목이 메었다. 엄마는 왜 또 엄마만 참아? 정부는 입술을 떨며 웃었다. 나는 그게 습관이다. 도연은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 엄마의 습관이 엄마를 망쳤는데 엄마는 그 습관으로 또 가족을 지키려 한다. 도연은 안 되라고 말하려 했지만 정분이 도연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은지 지켜라. 아기 지켜라. 너까지 망가지면 나는 진짜 억울하다. 정부는 그렇게 말했다. 너까지 망가지면 나는 진짜 억울하다. 그 문장이 도연의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다음 날 진짜 폭탄이 터졌다. 방사선사가 실명으로 나왔다. 처음엔 익명 제보로만 돌던 사람이었는데 기자회견장에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것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지 버튼이 즉시 반응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당황이 있었다. 이후 관리자 지시로 환자 움직임 프레임을 우선 검토하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는 확정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병원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환자 과실만 말하기 어렵게 됐다. 뉴스는 재점화됐고 여론은 더 크게 불타올랐다. 그러나 병원의 대응은 더 교활해졌다. 병원은 즉시 해당 직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병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병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장비 점검 강화, 안전교육 강화, 의복 정리 안내 강화. 그 모든 발표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진행됐다. 마치 앞으로 잘하겠다로 어제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도연은 그 발표를 보고 차갑게 깨달았다. 병원은 여론이 불리해지면 개선을 내놓고 법적 책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개선은 선물이 아니라 방패다. 그날 저녁 은지는 도연에게 마지막 통첩처럼 말했다. 여보, 나 더는 못 견디겠어. 내가 쓰러지면 아기도 끝이야. 합의하자.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은지야, 합의서 조건이 뭐냐면 은지는 울면서 말했다. 조건이 뭐든 우리 살아야 하잖아. 도연은 그 말에 잠깐 흔들렸다. 우리 살아야 하잖아. 그 말은 늘 정분이 하던 말이다.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그 말이 이번엔 도연을 멈추게 한다. 도연은 엄마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어버릴까봐 두려웠다. 살아남기 위해 억울함을 삼키는 살. 그게 엄마의 삶이었고 도연은 엄마의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의 뱃속에는 도연의 미래가 있었다. 도연은 그 밤 처음으로 정의보다 가족이 더 어렵다는 걸 배웠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 날 오전에 벌어졌다. 도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분이 병원에서 건네준 합의서에 사인을 하려 했던 것이다. 정분은 손이 불편해 글씨가 흔들렸지만 악착같이 펜을 잡고 있었다. 정분에게 서명은 두려운 일이면서도 익숙한 일이었다. 정분은 평생 서명으로 삶을 막아왔다. 이번에도 서명으로 가족을 막으려 했다. 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그 모습을 봤을 때 도연은 숨이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정부는 펜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도연아, 나 결정했다. 도연은 떨며 말했다. 엄마, 이거 사인하면 끝이야. 엄마 억울함도 끝이야. 정부는 조용히 대답했다. 억울함이 내 팔을 돌려주냐. 도연은 말을 잃었다. 정부는 이어서 말했다. 근데 은지랑 아기는 돌려받아야지. 도연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엄마가 자기 몸을 다시 내놓는다. 팔을 기계에 내놓고 진실을 서류에 내놓고 가족을 지키려고 또 자기 삶을 내놓는다. 도연은 울부짖었다. 엄마는 왜 늘 엄마만 버려? 정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버리는 게 아니다, 지키는 거다. 도연은 펜을 빼서 종이를 찢으려 했지만 정분이 도연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정분은 처음으로 도연에게 엄마처럼 명령했다. 하지 마. 그 한마디가 도연을 얼려버렸다. 엄마가 아니라면 누구도 도연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도연은 펜을 든 손을 떨며 내렸다. 그때 만수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의 특정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향후 민영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수는 낮게 말했다. 정분 씨, 이건 치료비가 아니에요. 입막음이에요. 정부는 만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부는 펜을 내려놓았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정분이 멈췄다. 하지만 정분이 멈춘 건 도연이 이겨서가 아니었다. 정분이 멈춘 건 만수의 단어 때문이었다. 입막음. 정부는 평생 입을 막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장 아팠다.
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제 입 막고 살기 싫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드디어 자기 편으로 온 것 같아 울음이 터졌다. 그리고 정부는 도연에게 말했다. 근데 너도 약속해라. 도연이 뭐요라고 묻자 정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은지 다치게 하지 마라. 아기 다치게 하지 마라. 너도 다치지 마라. 싸워도 사람을 잃지 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알았다. 이 약속이 가장 어렵다는 걸. 싸움을 하면서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병원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과 재발 방지를 말하며 빠져나가려 하고 도연은 내부자 증언과 자료로 병원을 압박하며 법적 대응을 밀어붙이고 은지는 여전히 흔들리면서도 점점 도연 편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만수는 누구보다 조용히 기록을 모은다. 그리고 정부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린다. 나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 말은 소원이 아니라 선언이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게 정분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붙잡는 방식이다. 도연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결심한 뒤부터 싸움의 모양은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엔 도연 혼자 소리 높여 외치는 보호자였고 병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절차만 반복하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런데 이제 도연에게는 자료가 있었고 실명 증언이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다. 만수가 찾아낸 이전 피해자, 가족들은 처음엔 말하는 걸 두려워했다. 우리도 그때 싸웠다가 지쳤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 병원은 길게 끌면 결국 이긴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도연이 한 가지를 약속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 혼자 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구조였다. 혼자 싸우면 개인이 꺾이지만 같이 싸우면 그게 사건이 된다. 사건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제도가 된다. 기자들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안전장치와 책임의 문제로 프레임이 바뀌었다. CCTV 공백 20초가 단순 손상이 아니라 핵심 구간 누락으로 불렸고 단톡방 문장은 환자 과실 프레임을 먼저 잡으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병원은 더 이상 환자분이 움직였다라는 말만으로 버틸 수 없었다. 여론이 타오를수록 병원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유감이 사과로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었다. 도연은 그걸 보며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건 병원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무서워져서다. 병원이 무서워하는 건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록이다.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자 병원도 더는 뒤로 숨지 못했다. 수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장비 점검 로그와 출입 기록이 정식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도연이 처음부터 외치던 정지 버튼이 늦었다는 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로 문서화되었다. 반응 지연 기록, 정비 미실시 정황, 사고 직후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이는 프레임 설정. 이런 것들이 줄줄이 연결되자 병원은 그제야 책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다만 병원은 끝까지 인정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들의 전략은 늘 그랬다. 최소 인정, 최대 개선. 책임을 크게 인정하면 패배가 되고 개선을 크게 말하면 승리처럼 보인다. 그래서 병원은 개선안을 쏟아냈다. 촬영실 즉시 정지장치 이중화, 고령자 검진 전 의복 확인 절차 강화, 촬영실 내 비상정지 테스트 의무화, CCTV 저장 시스템 변경과 외부 감사 도입. 말은 거창했다. 하지만 도연이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공식 인정과 재발 방지의 실효였다.
결정적인 날은 기자회견 날이었다. 병원장은 카메라 앞에 섰고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고로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이 있었음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문장을 도연은 수십 번 상상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리자 통쾌함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뜨거운 무력감이었다. 엄마의 팔은 돌아오지 않는다. 엄마가 기계 속에서 살려줘라고 말했던 그 공포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도연은 그 문장을 놓치지 않았다. 이 문장은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이 남으면 다음번 누군가의 팔은 덜 다칠 수 있다. 도연은 그 사실을 붙잡았다. 통쾌함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미래가 덜 무너질 때 생기는 것이니까. 병원은 정분 가족에게 정식 사과를 하기 위해 별도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 면담 자리에서 병원 측은 치료비와 재활 비용 전액 지원, 위로금, 그리고 재발 방지 이행 상황을 외부 기관이 점검하도록 하는 약속을 제시했다. 중요한 건 조건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밀 유지와 향후 이해 제기 금지가 붙었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도연이 끝까지 입막음 합의를 거부했고 언론도 여론도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은 이전처럼 조용히 덮을 수 없었다. 조건은 수정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발언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선 이행은 외부 점검 결과로 공개한다. 그 문장들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 도연은 비로소 이겼다고 느꼈다. 이긴 건 돈이 아니라 입이었다. 엄마의 입, 가족의 입,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자들의 입. 은지도 변했다. 처음엔 공포 때문에 합의를 원했고 기사가 뜰 때마다 심장이 뛰어 도연에게 그만하자고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는 서서히 이해했다. 도연이 싸우는 이유가 복수가 아니라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무엇보다 은지는 어느 날 정분이 병실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나 억울하다. 그 한마디는 은지에게 큰 충격이었다. 정분은 평생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건 도연이 싸워서가 아니라 도연이 엄마에게 그 말 해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은지는 그때부터 도연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도연의 손을 잡아줬다. 여보, 나 무섭지만 같이 할게. 그 말 하나가 도연에게는 버팀목이 됐다. 도연은 그제야 알았다. 사람은 혼자서 정의를 만들지 못한다. 사랑이 붙어야 끝까지 간다. 정분의 회복은 더뎠다. 팔은 재활이 필요했고 밤의 선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기계 소리 같은 작은 자극에도 몸이 굳었고 눈이 멍해지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건이 정리되어 갈수록 정분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정분은 더 이상 내가 망쳤다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무서웠다. 그 기계 안이 너무 차가웠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정분이 자기 공포를 말로 꺼내는 순간 공포는 더 이상 정분의 몸 안에서만 날뛰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면 다루기 쉬워진다. 말은 상처를 완전히 낫게 하진 못하지만 상처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준다. 그리고 어느 날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분 씨 약속 기억해요? 받아. 정분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내 팔이 이 모양인데 무슨 받아.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더요. 바다는 팔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잖아요. 도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는 늘 몸이 괜찮아야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엄마에게 필요한 건
몸의 완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허락이었다. 이제 가도 된다. 그 허락이 필요했다. 은지의 임신은 안정기에 들어갔다. 스트레스 조심이라는 말이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은지는 도연과 함께 조심하는 방식을 바꿨다. 숨기고 덮는 조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쉬어주는 조심. 도연은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은지의 병원 검진 날에는 꼭 같이 갔고 정분 병실도 매일 들렀다. 그 과정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보호자라는 단어를 자기 방식으로 재정의했다. 보호자는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바다를 가는 날 정부는 새 옷을 입었다. 검진 날처럼 무서워서 대충 걸친 옷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었다. 만수가 고른 얇은 코트는 정분에게 조금 크고 낯설었지만 정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그 옷깃을 만지며 말했다. 나 이런 색은 한 번도 안 입어봤네. 그 말이 도연을 울컥하게 했다. 엄마는 색을 고른 적이 없었다. 늘 필요한 것만 골랐다. 그런데 오늘은 좋은 것을 골랐다. 그 변화가 진짜 승리였다. 바다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생각보다 넓었다. 차에서 내려 바람을 맞는 순간 정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부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움츠렸지만 만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엔 기계 소리 없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철썩하는 소리는 윙과 달랐다. 파도는 사람을 잡아 끌지 않는다. 파도는 그저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온다. 정부는 그 리듬을 들으며 처음으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연은 정분 옆에 섰고 은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를 감싼 채 바다를 바라봤다. 만수는 말없이 정분의 손가락을 살짝 잡았다. 정부는 그 손길에 놀라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남의 손을 잡는 게 낯설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잡아도 되는 손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한참 바다를 보다 아주 낮게 말했다. 나 살아있네. 그 말은 괜찮다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확인이었다. 존재를 확인하는 말이었다. 그때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겼어. 정부는 도연을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긴 건 나 아니야. 도연이 그럼 누가요라고 묻자 정부는 바다를 보며 답했다. 내가 억울하다고 말한 거. 그게 이긴 거야.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엄마는 팔이 아니라 말을 되찾았고 그 말이 병원을 움직였고 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 이긴 건 엄마의 언어였다. 엄마의 인생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가진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하나 떴다. 보건당국, 검진센터 안전점검 강화 지침 발표 예정. 도연은 화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건 한 가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쪽으로 넘어갔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평생 남의 밥상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엄마는 누군가의 안전을 들어올렸다. 그게 얼마나 엄마다운 결말인지 도연은 그제야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정부는 집에 돌아와 작은 메모지에 천천히 한 줄을 쓴다.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정부는 지우지 않았다. 정부는 그 비뚤어진 글씨를 그대로 남겼다. 그게 자기 삶이니까. 나는 괜찮다 대신 나는 억울했고 그래도 살아있다. 정부는 메모지를 냉장고에 붙이고 한 번 더 바다 사진을 바라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로 작게 웃는다. 늦게 온 봄은 여전히 늦었지만 그래도 봄이었다. 봄이란 결국 늦게라도 오면 봄이다.